안녕하세요. 참 좋은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라동 경서동에 나온 상가주택 경매 물건을 오늘 한번 저와 함께 보도록 할 건데요. 이 경매 물건이 꽤나 큰 금액 감정가가 나왔는데 두 차례가 유찰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따가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인수해야 될 권리가 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 상가 자체, 이 상가가 있는 주변의 어떤 환경, 그다음에 도로 조건, 이런 것들이 약간 열세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이 경매 물건은 임의 경매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지가 한 80평 정도 되는 꽤 큰 토지를 입니다. 그리고 건물 면적은 120평 정도로 그냥 무난한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감정가가 16억 8천, 거의 17억 정도 되는 금액인데, 평당 대지 면적으로 단순 계산하게 된다면은 평당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청구 금액이 7억 4,800인데 왜 이거밖에 안 되는데 경매가 들어왔지?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일단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금액뿐만이 아니라 추가되는 금액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의 사진 올라와 있는 것들 한 번씩 눌러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건물 외관은 굉장히 깨끗해 보입니다. 지금 햇빛 비치는 모습을 봤을 때는 지금 이쪽에서 이렇게 비치는 게 남향인 것 같아요. 1층에 상가가 있다고 나와 있고요.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개의 상가가 있다고 그랬는데, 네, 2개까지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얘가 설계 도면입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1층, 2층, 3층, 이게 옥탑이 되겠습니다. 지도고요. 쭉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쪽이 청라동 끝에 청라 3동 근처에 있는 상가주택 단지인데요. 주변에 이런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들, 얘는 프루지오 피아노 1단지 2단지 이거 있는데, 요거는 좀 저층 아파트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건축물 대장을 떼보진 않았지만 아파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높이가 층수가 높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 SK뷰, 힐스테이트, 반도유보라 이쪽에 아파트, 고층 아파트 단지 이쪽 사이에 있는데, 지금 이제 상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관통도로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로 들어왔을 때, 왔다 갔다 했을 때 끝자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관통도로가 없어요. 다 이쪽으로 들어와서 돌아야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돌아야 되는 구조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그런 사각지대가 꼭 생기거든요. 근데 이 건물의 입지가 그렇게 우수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는 입지라서 그 부분은 조금 감안하고 가격을 산정해서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이버상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고요. 이쪽 일부 지역만 근린생활시설로 돼 있고, 아마 이쪽 부분은 건물이 좀 높은 건물일 거고, 요 안쪽 건물은 아까 경매에 나온 물건처럼 높이가 한 4층 이하 되는 건물들이 주로 있을 겁니다. 이 주변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상권이 이쪽 아니면 이쪽인데, 이거는 현장을 가봐야 알겠지만 이쪽은 너무 외곽인 것 같아요. 얘보다는 이쪽이 더 나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쪽을 이용하는 상권도 있겠지만 이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권이 좀 분산이 된다. 그래서
특정 업종 아니면은 그렇게 영업이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이 상권을 이쪽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쪽 통로를 이용하거나 이쪽 통로를 이용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좌우로 꺾는다 하더라도 이쪽 안쪽까지 들어가기가 쉽진 않습니다. 여기 물론 공터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공터가 사람들이 넘어가는 통로가 돼주면 좋은데 오히려 단절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는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권 분석은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다만 저는 이쪽을 몇 번 지나쳐 본 적이 있어서 그렇게 상권이 지금 요 라인은 그렇게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는 라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가 임대료가 이쪽 초입에 비해서는 저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이 아래쪽으로도 이쪽 관통되는 그 공원도로가 있거든요. 자동차가 다니지 못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지나다닐 수는 있어요. 즉 이쪽으로 지나다닐 수는 있는데 이 건물은 여기 있는 건물이 아니고 여기 하나 건너 건물이에요. 그래서 아까 관통도로가 없는 안쪽으로 초입에서 들어가서 돌아다녀야만 갈 수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주택으로서 조용한 상권인 가치는 있겠지만 상가로서는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상가 주택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로뷰가 22년도 거거든요. 지금은 뭐 좀 더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보시면 공실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이 공원 조용하게 걷기 되게 좋은데 생각 외로 이쪽이 상권이 잘 발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상가 건물은 상당히 좋은데 그거에 비해서 상권 형성이 좀 잘 안 되는 거는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매물건 인근에 요쪽이 이제 청라 호수공원인데 요 가운데에 이제 그 서울 7호선 시티타워역이 개통이 되거든요. 이제 여기 개통이 이제 되면 이제 사람들의 움직임이 여기 사는 사람들이랑 그다음에 여기 사는 사람들이랑 이제 이쪽을 이용하던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생겨버리면 과연 지금처럼 계속 이곳을 이용할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동선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가게 될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지하철을 더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철에서 어중간한 거리가 아니라면 환승하지 않고 걸어갑니다. 즉 청라 호수공원 한신도휴나 SK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걸어갈 거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상권을 이용할 때에는 이쪽에서 많이들 이용하게 되겠죠. 네, 일반 상업 지역에 있는 이쪽에서 소비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요 상권이 그렇게 크게 형성되어 있진 않지만 향후에 이제 7호선이 생기고 나면 개통되고 나면은 이쪽의 상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프루지오 리피아노 단지 1, 2단지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더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상권을 이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배우 세대가 너무 작아요. 너무 작기 때문에 이 많은 상가주택들의 상가가 과연 영업 매출이 잘 나올지는 네,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파크자이 테라스 2단지 같은 경우에도 걸어가긴 좀 멀어서 이분들이 차 타고 가서 환승해서 내리는 경우도 있고 뭐 걸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도 잠재적으로 여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지하철을 이용한다면 또 이쪽을 이용할 확률도 있다. 그래서 약간 조금 동떨어진 느낌인 상권이고 또 이 입지 자체도 너무 초입에 있지 않고 너무 안쪽에 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입찰 계획을 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하는 건데, 여기가 상권이 별로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이 물건이. 근데 이제 이 3연육교가 올해 말이면은 개통될 겁니다. 이제 진짜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 것 같아요. 이 개통되면 여기 중산동, 여기 운남동, 웅북동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물론 이쪽에서 소비할 수도 있지만 청라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분들이 청라 3동 이쪽을 상권을 이용한다 싶으면은 이쪽으로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이쪽에 또 어떠한 맛집이 있으면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왼쪽으로 어떻게 빠지게 설계가 될지 모르겠지만 설계가 돼서 이쪽을 지나갈 수 있으면 이쪽 상권도 좀 이용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약간의 여지는 만들 수 있겠다라는 추측은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영향이 아주 크다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지가 상승, 임대료 상승 등이 약간은 반영될 수 있다. 그 정도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장 중요한 서류 매각물건 면세서를 보면요. 말소 기준 권리가 22년 5월 6일이에요. 그래서 2월 6일인 이후인 거는 말소 다 말소되죠. 말소. 21년이니까 얘는 인수죠. 3억 원은 인수입니다. 그리고 2017년 5월 얘도 인수예요. 근데 확정일자를 조금 2,500만 원 올린 거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좀 늦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때는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이분이 배당 신고를 하셨는데 배당 신청을 너무 늦게 하셔가지고 약간 좀 후순위로 다른 선순위 채권보다는 후순위로 이 날짜를 지금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물론 이 뒤에 계신 분들 배당 신청보다는 먼저 받아들여지긴 하겠지만 다른 무슨 근저당이나 다른 채권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낙찰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분이 전액 배당받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인수한다라고 계산을 미리 해두셔야 돼요. 만약에 이분이 배당이 하나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인수해야 될 부분이 1억 6천, 3억 이렇게 해서 4억 6천을 인수하셔야 되고요. 나머지는 다 말소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오명 한번 읽어보시고요. 임대차 현황상 삽자 등록 신청일은 요때로 돼 있다고 하고요. 23년 6월이면은 말소 기준 권리 이후니까 네, 말소 되는 거죠. 근데도 그리고 이분은 배당 요구하지 않았었고요. 1층 근린생활시설 2개 점포, 2층, 3층은 다가구주택 200일, 202, 300일 이렇게 총 3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감정평가서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감정평가서 한번 열어봐 드리고 쓱 읽고서 저는 이렇게 보면 이런 금액들은 잘 보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입찰할 거 다 보긴 봐야 되는데 일단은 중요한 건 먼저 직접 보도록 할게요. 이게 지금 경매에 나온 물건에 대한 내용이고요. 네, 일종 일반 주거 토지네요. 그 다음에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감정평가 요 항표를 보면은 엘리베이터가 있으면은 엘리베이터 있음 뭐 이렇게 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는 걸로 보여요. 자, 보시면 설비 내역에서도 급배수, 위생설비, 난방설비 등 구비하고 있음 해놓고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저 파란색이 표준지 토지고요. 요거는 경매 나온 물건 토지입니다. 두 개 다 그렇게 위치가 좋지는 않은 것 같네요. 네, 방향이 남동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한번 띄워드렸었는데 좀 크게 한번 확대해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3층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3층 같은 경우는 통으로 다 사용하시는 것 같고요. 2층은 2개 호수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물탱크실이 있는 걸로 보여요. 이쪽을 창고로 쓰거나 또는 원룸 임대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추측은 됩니다. 이상 청라 경서동에 있는 물건을 확인해 봤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꼭 선순위 임차인 잘 파악해 보시고요. 건물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 임장은 꼭 한번 해 보십시오. 임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에 대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감사합니다.